안녕하세요. 가이스TV 연미쌤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우리 학생분들이 쌤, 과제랑 시험 안 하면 꽈락인가요?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레포트 써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학생분은 과제 때문에 걱정돼서 학점은행제 시작을 못하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자면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연미쌤과 함께라면요. 오늘은 학점은행제 수업을 들을 때 시험과 과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걱정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시험 진행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시험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은 한 과목당 8주차에는 중간고사, 15주차에는 기말고사 이렇게 두 번씩 이루어지고요. 시험은 과목별 성적을 평가하는 요소들 중에서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교육원마다 상이할 수는 있지만 보통 한 시험당 전체 성적에서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걸 보시고 학생분들이 그러면 시험을 몇 점 맞아야 되는지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 단순히 시험만으로 이 과목 선정이 산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잘 못 봤어도 기말, 과제, 토론 등 다른 평가 요소들을 잘 챙겨주신다면 충분히 과락나지 않고 성적도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아예 시험을 안 보시거나 0점을 맞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시험은 보통 금, 토, 일, 월 혹은 토, 일, 월, 화 이렇게 주말을 끼고 4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아무 때나 내가 가능할 때 나의 강의실, 시험방으로 접속해서 시험을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7과목을 듣고 있는 학생이라고 치면 금, 토, 일, 월 나눠서 하루 한두 개씩 시험을 봐도 되고 주말 하루에 몰아서 시험을 다 봐도 됩니다. 이때 시험 시간은 보통 제한 시간이 1시간씩이고요. 그 1시간 내에 25문제에서 30문제를 풀게끔 출제됩니다. 과목당 전체 시험 문제 중 한 5문제는 단답형 주관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객관식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시험 보실 때 주의할 점은 시험이 한 번 시작되면 제한된 1시간 내에 다 마치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 환경을 미리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교육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인터넷 환경을 점검할 수 있게 테스트 시험을 먼저 해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과목의 시험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시험 전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교육원마다 테스트 시험, 모의 시험 등으로 표기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걸 먼저 응시하기 버튼을 눌러서 제대로 좀 창이 열리는지, 답 체크는 좀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꿀팁에 대해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학생분들이 직장 다니시냐고 바쁘고 다른 공부도 하셔야 돼서 시간도 없는데 이것까지 막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험을 걱정하시는 학생분들께 오픈북 시험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오픈북이라고 하면 책에서 내용을 찾아서 답을 적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 사진처럼 여분의 컴퓨터에 교환 파일을 켜두고 한쪽에는 시험창 켜두고 시험 문제나 보기에 나오는 단어를 검색하시면서 시험 보시면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시험을 꽤 많이 봐봤는데 웬만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답을 다 찾을 수 있더라고요. 만약 이 찾는 것도 좀 걱정이 되신다면 수업 들을 때 틈틈이 그 수업 마지막에 나오는 퀴즈 문제를 활용해서 연습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음 중 놀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자, 교환 파일을 열어서 키보드에서 Ctrl F 이렇게 검색 단축키를 누른 후에 보기에 있는 자유선택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자유선택이 들어간 부분을 찾아내고 놀이의 특징이 쭉 확인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기랑 일치하지 않는 결과지향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면 끝입니다. 좀 감이 오실까요, 여러분? 한 가지 추가적인 꿀팁은 이 수업용 교재는 보통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료거든요. 이때 중간고사 범위는 1주차부터 7주차고 기말고사는 9주차부터 14주차이기 때문에 자료를 분할해서 보시게 되면은 찾기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검색하면서 시험을 볼 때 완전히 100%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강의들이 최종적으로는 상대평가 점수로 나오는 거라서 변별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교수님
교수님들이 교환해서 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분들이라면 뭐 구글링을 통해서 답을 찾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시험 전에 시험 내용을 좀 쭉 훑고 시험을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과제에 대해 설명드려볼게요. 학생분들이 제가 오픈북 시험을 설명드리면 시험 이런 식으로 보면 다 잘 보겠네요? 그럼 아무리 잘 봐도 최종 점수는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과제가 중요합니다. 과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총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저유미쌤이 이제 과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과제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과제는 보통 과목별로 한 번씩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주고 교수님이 올려준 주제에 맞게 레포트를 쓰는 형식인데요. 레포트라고 하면 보통 A4 용지 한 2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무조건 과제 기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나의 강의실에 들어가셔서 과제방 공지사항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분량에 대한 설명이거나 뭐 파일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분량 A4 용지 2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가 3-4장을 쓴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고 작성을 해주세요. 사실 이게 아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면은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레포트를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 저는 이런 팁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하고 수업 교환, 관련 도서, 네이버 뉴스, 논문 사이트 등을 참고문헌 삼아서 쓸 내용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론에서는 문제 제시를 하거나 교수님이 왜 이런 주제를 선정하셨을지에 대한 내 생각을 적는 걸로 시작을 하고 본론에는 참고문헌을 활용해서 예시나 해결 방법 등을 적은 후에 결론에는 꼭 내 생각을 적는 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주제에 따라서 감이 정말 안 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학생분들께 참고 예시를 보내드리거든요. 그 예시들을 활용해서 과제 작성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과제 작성하실 때의 키포인트는 바로 모사율이에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과제 제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어디서 그냥 베껴오진 않았는지 아예 내 생각 없이 논문 내용을 뭐 통으로 갖고 온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자료를 여러 경로에서 모아서 작성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중간중간 내 의견을 짧게나마 적어주는 방법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만약에 이조차도 어렵다면 이제 제가 제 학생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예시 자료를 말투와 단어만 조금 바꿔서 제출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수정하시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아예 제출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좀 짧게나마 대충이나마 해서 내신다면은 어느 정도 점수는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학점은행제는 단순히 수업만 듣는 과정이 아니라 성적 반영 요소들을 하고 성적을 다 받는 대학과 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시험이나 과제 같은 요소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꿀팁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활용해서 그 해당 기간에만 좀 딱딱 맞춰서 해주신다면 오프라인으로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학위를 딸 수 있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 시험과 과제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카톡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미쌤이었습니다.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글씨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